시사야에서 완충하세요. 당신의 활기찬 내일을 위한 지식 충전기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까지는 7회라고 해도 50명 넘게 모이는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죠. 그런데 오는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되는데요.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부작용은 없을지, 또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쯤 가능할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번 방역당국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교적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절한 때에 실외 마스크 해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지난 3, 4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다시 6, 7, 8, 9월 달 거치면서 BA.5에 의한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커지면서 이 논의가 더 진행이 안 되고 시기를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실히 이제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10월 달 중순경에는 지금보다도 절반 정도의 확진자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네. 실외에서의 이 코로나19의 전파력이 확실히 낮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된 그런 근거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유행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좀 신경을 써야 될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를 해제한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상황, 특히 사람 간의 거리 간격이 좁혀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비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연령층이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주요국들은 마스크 없는 생활을 한 지 꽤 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던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언제까지 의무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방역 당국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에는 지금 저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사실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외에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과 같은 호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코로나19 유행과 중복이 되면, 겹치게 되면은 감별 진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런 환자들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병상의 부담이나 전반적인 의료 체계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호기 바이러스 질환들의 유행이 지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착용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반구 쪽에 있는 국가들은 우리랑 계절적인 변화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네. 아무래도 인플루엔자는 거의 비슷하게 올 것 같은데, 지금 마스크 착용 안 하는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가장 먼저 중단하거나 또는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돼서 마스크 착용의 정서적인 또는 문화적인 수용성이 낮았던 나라들을 보면은 예.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유행, 그러니까 유행의 횟수도 많았고 또 유행의 규모도 컸고, 따라서 그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우리보다 몇 배 이상 발생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마스크 착용을
열심히 한 나라, 특히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대만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그 권고하거나 의무화시켰던 나라들에서 이 유행의 그 빈도나 또는 유행의 규모가 적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환자나 사망자 발생이 적었던 것이 뭐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 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이 일찍 중단된 나라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정서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굳이 그 상황을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5세 이상 유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유아들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좀 복잡한 이 의견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에 이제 항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9세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감염이 됐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령층의 그 9세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신 접종 진행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80% 정도의 N 항체가 보인 걸 보면은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감염이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감염됐지만 실제로 중증 환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망자가 생긴 게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네. 이 유아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언어 발달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교육계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백신 접종을 안 해서 그렇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 9세 이하의 어린이들에서의 재감염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행이 한번 시작할 때마다 이 어린이들 중심으로 이 유행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전체적인 유행을 끌어가고 전체적인 유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을 때 유행의 빈도가 또 유행의 간격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좀 더 하고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앞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좀 네. 뭐랄까요? 양쪽 다 있으면은 결국 해제 못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유아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돼서는 선행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마스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아이들도 보호가 되고 전체적인 유행이 다시 커지는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20세 이하의 어린이들에서의 백신 접종이 굉장히 미미하게 진행이 됐고 네. 동력을 못 얻은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게 마스크를 이제 해제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국내 최초로 실시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국민 대부분 그러니까 97.38%가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네,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S 항체라는 것들이 97% 이상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네. 이 S 항체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항체이고 또 자연 감염으로 인한 자연 감염으로도 만들어지는 그런 항체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워낙 성인들에서의 백신 접종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항체를 가진 이 S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고 네. 반대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감염이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97% 정도의 항체 양성률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S 항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사회나 국가에서의 집단 면역으로 이어진다라고 가정하거나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S 항체는 실제로 백신으로 인한 항체 형성이나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형성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얼마나 감염을 예방하고 위중증 환자를 예방할 수 있는 항체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화항체라는 것, 그 X항체 말고 중화항체라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참 어려운 게 중화항체가 우리 몸에 얼마나 형성이 돼 있을 때 감염을 완전히 막아줄 수 있느냐, 또 위중증 환자로 진행하는 걸 막아줄 수 있느냐의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추적 조사를 통해서 이 중화항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그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S항체가 많이 형성이 됐다는 것 때문에라도 지금 확산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게 이런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오미크론 유행이 지난 1, 2, 3월 달 동안에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네. 이때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S항체를 얻었던 사람과 자연 감염으로 인해서 S항체를 얻은 사람들이 국민 대부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일종의 면역 벽을 형성을 하면서 대규모의 유행, 그러니까 오미크론 초기처럼 하루에 뭐 50만 명, 60만 명씩 확진되는 그런 대규모 유행을 막는 기본적인 그 조건은 갖추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거 참 여쭤보는 것도 좀 그런데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종식이라는 개념에, 그러니까 아예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 세대에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세대는 안 와요? 네. 결국은 그냥 코로나19가 늘상 우리가 독감처럼 이렇게 그 일정한 시기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유행하는 것들을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고 경험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엔데믹이라고 그러죠. 풍토병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을 계속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까? 좀 더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을 하고 좀 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가 나온다면 백신 접종 주기라든지 또는 그 백신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줄여가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암내과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반찬 뉴스 스크린 음악다방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